그, 사실 이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유보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쪽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뭐 이상하게 연령 분리라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의 이음교육 형태로 해서 본질적인 것들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변죽을 올리고 있는데 그 변죽을 올리는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23년도에 그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이게. 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시교육청으로 어린이집을 통합시켜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 추진에서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긴 했지만 유보통합 정책 초기에 나왔던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만큼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올바랐어요. 복잡한 문제들은 논의하면서 추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 피급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합 그리고 그 격차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쪽에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이 방향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후반부 하면서 이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범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이것조차도 사라지고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불행한 일이죠. 원래는 오른쪽처럼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도청이 이제 어린이집을 여전히 관장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시도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있어서 시도청이 관장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 과정은 결국 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유보 통합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통합시키면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안 쓰려다 보니까 통합을 못 하는 거예요. 재정 통합, 행정 통합도 못 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학생 네. 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유아 수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국 학급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난을 겪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폐원하거나 교사임금비를 깎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가 바로 폐원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데가 경북 상주인데 상주시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은 유지해요. 한 학급에 4명, 3명 해도 교사 하나 배치하고 다 해요. 교실도 다 있죠. 그거는 그 지원 방식이 그 학교에 대하고 직접 지원하면서 작은 학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유아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폐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 바로 집 옆에 시설이 있었는데 학생 수가 좀 줄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영유아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영유아와 초등의 그 차별이에요. 지금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데가 많아요. 있어요. 시골 학교면 그런 데 있어요. 그렇게까지 유지시키는데 영유아는 그렇게 뭐 안 한다는 거죠. 왜? 지원 방식이 바우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사실은 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 나왔던 2028, 23년도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23년도에 영유아 수하고 초등학교 학령 인구 수를 합친 것이 400만이 좀 넘었어요. 밑에 파란 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2023년에 그 예산이 없다라고 막 난리칠 때보다
훨씬 애들이 줄어서 예산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이걸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서 2023년도에 영유아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보호하고 있던 수를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돈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초과세수라고 하는 게 초과세수. 장사가 잘 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제가 활발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와요. 2023년도, 24년도에는 뭐 세수 펑크라고 그래가지고 60조씩 막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재정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를 원래대로 인상을 하고 게다가 반도체가 소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거쳐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결국 돈이 남아요. 세금이. 올해 70조가 더 거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어디에 쓰지 이거? 더 거친 거 어디에 쓸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이제 돈을 좀 적게 이제 교육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일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시면 국가가 이제 시도교육청에 그러니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교육 시설들은 교육청이 이제 돈을 지출하는데 그 돈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육부가 주는 돈으로 운영을 해요. 시청이나 도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고 부담이 몇 프로고 뭐 저 시도의 그 자체 부담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기 뭐 뭡니까 이게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시도청은 왜냐하면 자기가 걷는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청은 걷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액 그 국고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는 교부해 주는 돈에서 내려오는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 내 국내에서 걷는 세금, 내국세를 걷는 세금의 20.79%를 해마다 떼서 줘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로 정해졌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면 많이 내려오고 적게 거치면 적게 내려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세수 펑크가 났을 때는 교육재정이 줄었고 지금처럼 세수가 막 늘어나면 교육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17조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4조가 늘어나요. 우리가 전에 그 유아교육 유부통합한다고 그럴 때 이상한 학자가 막 엄청나게 부풀려 잡은 것이 1년에 5조였어요. 유아통합을 하면 더 들어간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2조 뭐 내외, 3조 내외 그 정도가 유보통합을 하고 이제 그 격차 해소를 하고 교사를 더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돈이 한 2, 3조 될 거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 아주 많이 잡은 그건 진짜 엉터리인데 뭐 5조까지 잡았었는데 현재 그 내년에 현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4조가 더 들어와요.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이건 돈이 남죠.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자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비축을 해놔요. 비축을. 근데 비축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유보통합에 쓰면 되죠. 당연히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획예산처가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저기 조절하겠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주면은 돈이 너무 교육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수연동 다시 말해 20.79%로 이렇게 떼서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지난해 수준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거쳐도 지난해 수준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로 봤을 때는 14조 증가할 것 같아. 아, 좋다. 그랬는데 예산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부나 이제 교육단체들은 안 된다, 교육재정을 줄이면 안 된다 말을 하는데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요. 기형제단체는 애들이 주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다, 영유아 쪽에 유보통합에 대한 재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교육으로 들어오면 학령인구 감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 교사 단체든 교육부든 이 얘기는 안 꺼내요. 안 꺼내고 뭐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떠니 뭐 어떠니라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획재정부하고 싸우면 져요. 논리가 안 되죠.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이 영유아를 끌어안고 얘들 우리 애들이다, 돈 들어간다,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년순 이게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예상액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교육 재정은 한 3조 4조 이렇게 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3조 4조.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14조 늘어날 수 있는데 3조 4조로 줄이겠다. 그런데 영유아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되게 바보들이죠. 지금 상황은 이제 이 내국세 2.79% 이걸 지키는 문제는 사실은 교육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영유아 쪽에서도 상당한 그 관심 있는 분야예요. 만약에 20.79%를 유지만 하면 우리는 유보 통합을 하고도 남거든요. 교사는 엄청나게 뽑아도 남아요. 학급 학생 수를 줄이고 지금 마치 초등학교처럼 소인수학급 학생 수가 작아도 학급을 폐쇄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폐원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시골 학교 가면 다 그렇거든요. 시골 학교 보면 학생 수가 뭐 저 신입생이 한두 명씩 들어와도 유지는 하잖아요. 작은 학교 살린다고. 근데 어쨌든 요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요걸 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20.79%, 79%인데 0%를 지키는 일에 영유아를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기준을 정하는 그 법인데 여기에 보면 이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교육점 보육기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 바꾸고 두 번째로 이 기준 재정 수요액,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데 있어서의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있어서 지방교육 및 그 행정에 관한 지방 재정 수 요걸 갖다가 지방교육과 보육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학, 기술 이거를 교육, 보육, 과학, 기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 이제 그 무상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처음에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이제 공약에 넣었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걸 안 했어요. 공약에만 넣어놓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요 조항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제15조에다가 유보통합을 위한 경비분담하는 특례 이런 걸 특례 규정을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추가 소요 경비, 그다음에 뭐 각종 경비들을 이러한 그 특례 조항을 넣어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한테 요청할 때, 요구할 게,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무 여건이라고 하는 것,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장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교사가 좀 늘어나고 학급 상승이 줄어들고 시설이 좋아지면 원장님도 좀 좋고 교사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교사들의 근무 여건, 영유아 시설의 시설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영유아들의 학습 여건으로 연결돼요. 우리 헌법 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 국가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실 현재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립유치원, 국립유치원 수준의 시설과 교사 배치와 교사의 처우가 모든 영유아 시설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 31조 1항을 지킨 적이 없어요. 왜? 왜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과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에 차별을 주고 그에 따라서 교사 배치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시설 수준도 다르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헌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일 우리가 진짜 그 금과 옥조를 받아들일 게 헌법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바우처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사 혼자서 애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처럼 공유치원처럼 중학교사를 배치해서 교사가 최소한 내일 할 시험 수업 준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즉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푼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푼돈을. 근데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허덕여요. 가장 큰 건 유보통합이고요. 유보통합을 해서 어린이집이 교육청 산하로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 격차 해소, 재정 투입, 교사 확보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지금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 말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가 여기에 대한 방침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립유치원과 민간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각 이익단체들이 그 단체들이 각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그걸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꽃놀이패예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없고 그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교육부는 큰 돈 안 쓰고 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교육부나 보육부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큰 문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는 입법 기획 예산처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 줄여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 3조 늘어나는 수준으로 한다면
친다면 우리가 유보통합 얘기하기가 또 거꾸러져요. 또 돈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입법 줄이는 입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여기 영유아가 있다. 줄이지 마라. 라고 떠들어야 되고요. 영유아 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등등 있잖아요. 지방교육자치법은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에 관한 권한을 시장, 도지사가 아니라 돼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방교육자치법에다가 교육감이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조항을 새로 넣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 교육재정을 보육에 넣을 수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교육에 넣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요구해야 돼. 이미 개정안은 올라가 있고 지금 계류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싸워야 돼요. 각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쫓아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았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요. 지금 그동안에 유보통합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논의됐던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뭐 교사 자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 얘기 지금 다룰 때가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 다룰 때가 아니고 우선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이 돼야 돼요. 명분도 있잖아요. 영유아,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재정 투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명분도 있고 학부모와 연대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다니거나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애들한테는 돈 안 쓰면서 왜 초등학교 애들은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막 배치하고 막 그렇게 애들 보호한다고 하면서 왜 영유아 시설에는 애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배치 안 하냐부터 해가지고 왜 급식은 왜 이 지경이냐부터 해가지고 왜 초등학교와 영유아를 차별하며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며 공립과 민간을 차별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운동을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저거 보나마나 정기국회 때 즉 9월 10월 넘어가면서 교육재정 줄이는 입법을 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줄여버리면 영유아 돈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세금이 많이 거치는 이런 기회에 정부도 돈 많이 거치니까 재정 투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이거 놓치면 마지막이에요. 쟤는 또 돈 없으니까 시간 끌 거고 돈 없으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하는 척 할 거고 윤석열처럼 시험학교 가지고 떠들 거고 이재명 정부처럼 이음교육 가지고 떠들 거라고요.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보육법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입법을 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목표는 뭐다?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격차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 이 싸움을 학부모와 시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년 동안 유보통합을 위해 계속 앞서서 일하시는 송대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